1차입니다. 그럼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뿅. 자, 몇 차? 1차. 1차라고 했어요. 1차라고 했어요. 아, 1차라고 했다고요, 지금 내가. 1차라고요. 그 말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지? 됐음? 자, 이때 다음 부등식 X의 범위 말해주세요. X는요? A분의 B보다 어때요? 네. 클 수 있습니다. 언제? A가 양수면. 근데 X는 A분의 B보다 작을 수도 있죠.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 됐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A가 0이면 어쩔? B가 0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A가 0이면 어쩔?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A에다 어차피 0 넣으면 왼쪽 좌변 그냥 0이잖아요. 알아. 0 곱하기 X로 표현하자고. 어차피 X에 누구 넣어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B가 만약 0보다 큰 수였다면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3 이런 상황이었다면 X에 누구 넣어야 부등식 만족할까요?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B가 0이었다면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라면 누굴 넣어야 0보다 클까요? 해가 없습니다. 마지막 B가 0보다 작아서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요라고 하면 누굴 넣어도 마3보다 큰 거 맞죠? 0이니까요. 그럼 뭐예요? X에는 모든 실수 다 올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 1차라는 말이 없이 나온다면 요 마지막 상황이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해서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상황, 모든 실수이거나 없을 때 해가 없다는 이 표현 여러분들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여기 교재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연립부터 바로 얘기하냐? 부등식 얘기는 안 하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 교재에 없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264페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수직선을 긋고서 영역들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선 긋는 건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리니까 따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전에 논란이 됐던 그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음. 여기 Y축, 여기 X축. 자, Y는 fx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때 물어보죠.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큰 겁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fx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다시요. 내가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뿅.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큽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자, 세 번째 fx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fx도 0보다 큽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됐지?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f에다 0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클 때 이 함수 값도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조금 더 변형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색칠하고 얘기할게요. 색칠하고 얘기할게요. 색칠하고 말합니다. 다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0보다 큽니다. 됐죠? 자, 첫 번째 그림 맞아요? 틀려요? 두 번째 그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세 번째 그림 당연히 틀려요. 그럼 이 말을 보면서 우린 얘기합니다. f 함수의 0는 값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됩니다. 괜찮나요? 요거 잘 구별해 주세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해 보시면 되고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만 더 얘기해 놓고 나서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네요. 좋다. 넘어가요. 네. 뒤로 가요. 아, 좋다. 자, 갑니다. 1255번. 1255번. 문제 보세요. 어떻게 품? 해를 구하면 되죠?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 넘겨요. 일단 넘김. 그럼 뭐가 돼? 4x 플러스 2가 0보다 큼. 됐죠? 그럼 x의 범위 말할게. x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 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2x 오른쪽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x는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되겠네요. 괜찮아?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 두 번째 부등식의 x의 범위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수직선에다 긋습니다. 당연히 0이 어딘가 있겠죠. 자, 처음에 말한 건 누구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얘보다 큰 애들 요거를 1층으로 만드세요. 1층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x는 누구? 4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죠. 얘를 2층으로 만드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1, 2층이 모두 있는 영역을 찾습니다. 어디죠? 4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 해서 답입니다. 끝.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그려놓고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졌다면 그냥 보면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261번입니다. 1261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또 구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부등식 해석해보면요. 3x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x는 누구?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별거 없죠? 자, 두 번째 여기 정리하면 6x, 여기는 4니까 넘어가면 2x. 그 다음 여기 정리하면 플러스 9고요. 마이너스 8에다가 7을 더했네요. 마이너스 1이 있었겠죠? 넘어가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으로 바뀔 겁니다. 요렇게. x는 누구?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괜찮나요? 네. 자, 수직선에다 긋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마이너스 5보다 어떤 애들? 작거나 같은 애들. 얘가 1층. 됐죠? 두 번째 부등식 마이너스 5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 얘가 2층이죠. 됐나요? 네. 그럼 1, 2층이 모두 있는 값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데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라고 딱 하나만 다음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값이 되겠네요. 끝. 괜찮죠? 만약 1, 2층을 모두 봤는데 없으면 해가 없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이번에 보는 건 1267번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죠. 어떤 애가 있음? B가 더 커. 근데 C가 더 큼. 이 상황이죠. 그럼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둘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는 A가 B보다 작은 거야. B가 C보다 작은 거임.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A하고 C가 이렇게 된다는 건 왜 안 봅니까? 라고 하면 굳이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승현이보다 재혁이 점수가 더 잘 나왔어. 근데 재혁이보다 지환이 점수가 더 잘 나왔대. 그럼 굳이 승현이랑 지환이 점수를 비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느낌이죠. 됐나요? 아, 뭐 98, 99, 100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전교 1, 2,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됐죠? 네,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결론 둘이 봅니다. 넘겨서 정리합니다. x는요 0이네요. 됐음? 자, 둘이 정리합니다. 9x는요 27. x는 3이 되겠죠? 그럼 결론 1층 x는 0보다 어떤 애? 큰 애. 2층 x는 3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됐죠? 입이 벌려져 있는지 오므려져 있는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둘의 공통된 범위. x 뭐라고 말하면 돼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오.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자,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71번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나왔음. 내가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A가 누구니? 라는 표현이죠. 자, 271번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5, 1. 해 보여요? 근데 이 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지. 5에는 등호가 있고 1에는 등호가 없죠. 맞아? 그럼 x가 1보다 크다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 중에 몇 번째에서 나왔을까? 첫 번째. 네. 그럼 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두 번째에서 나왔겠죠? 어떻게 알아요? 해보면. 얘는 등호가 없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눈치껏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졌을 때 눈치껏 보는 것도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넘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별거 없죠? 넘어가세요. x는요. 누구보다? a-5보다 큰 애들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5x가 되겠죠? 나누면 x는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요. 그럼 결론. 얘부터 쓸게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1층. 됐죠? 그 다음 2층 그려야 됩니다. 누군데? a-5보다 큰 애들이 2층. 됐죠? 뿅. 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해가 있다고 그랬지.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되니?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맞아요?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공통된 범위를 칠했을 때 그게 뭐가 된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였다? 1이었다. 괜찮나요? 뭐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면 276번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주세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으면 환자죠. 아픈 거야. 괜찮죠? 119 불러요? 괜찮아요? 나왔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봐.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1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나 이거 수직선에다 그릴 거임. 됐죠? 그럼 첫 번째 x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 e-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봅니다. e-a보다 작거나 같음. 해서 1층 내 맘대로 일단 그림. 됐죠? 괜찮을까요? 자, 문제는 누구냐면 얘예요. 2분의 a 플러스 2. 얘가 어디 있는 걸까요? 나도 몰라. 이게 문제는 이거야. 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놓을게. 2분의 a 플러스 2가 여기 있다고 치자. 얘보다 어떤 애? 작거나 같은 애 보는 게 2층인 거지. 맞아? 그럼 딱 그리는 순간 공통된 범위 어디? 여기죠. 네. 그럼 누구?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지. 네. 맞아? 네. 근데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공통된 범위 누구? 여기지. 그럼 또 얘가 1인 거지. 맞아? 납득이 돼? 네. 왜? 해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1이겠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두 가지. 첫 번째, e-a가 1일 때. 두 번째, 2분의 a 플러스 2가 1일 때. 맞아요? 그럼 2 빼기 a가 1이라는 말은 a가 몇이었다? 1이었다. 2분의 a 플러스 2가 1이었다는 말은 a가 몇이었다? 0이었다. 맞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다시 이렇게 됐을 때가 1번 상황이지. 누구? e-a가 1일 때. a가 몇일 때? 1일 때. 맞나요? 그럼 봐봐. 너 여기 a 1 넣어봐. 몇이야? a 1 넣어봐. 몇이야? 그럼 1보다 2분의 3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맞아, 틀려? 맞네요. 그럼 a가 1이면 이 그림 나오는 거 맞네요. 두 번째, 그럼 이 그림이면 얘가 1이다. 맞아? 그래서 a가 몇일 때? 0일 때라고 한 거였지. 그럼 a 0 넣어볼게. 얘 몇이에요? 2. 얘는 누군데? 1. 그럼 2하고 1. 맞지? 그럼 결론. a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도 올 수 있고 0도 올 수 있네요. 그래서 모두 구하세요. 0 또는 1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결론. 수직선 그리고 공통된 거 칠해.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래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가 맞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괜찮죠? 278번이고요.
자, 연립부등식이 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첫 번째를 쓱 본 다음 얘기할 거야. x는요. 1-3a보다 작음. 이거 전개해서 넘기면 되겠죠? 그럼 우변이 x로 바뀌네요. 3하고요. 마사니까 7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결론. x는 누구? 1-3a보다 작은. x는 7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거네요. 둘이 연립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립시다. 누구 먼저? 7 먼저 하자. 7. 확실하게 한 거 7이니까. x는 7보다 어떤 수? 크거나 같은 애가 와야 돼. 얘가 1층. 됐죠? 자, 문제는 나머지입니다. 두 번째. x는 누구? 1-3a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를 내가 1-3a라고 놓을게요. 얘보다 작음. 이렇게 그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자, 1-3a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해니까 맞잖아. 해 있는 거잖아. 해서 우리는 이걸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1-3a가 7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맞아? 크단 얘기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같아지면요? 같아지면 공통된 값 있어요? 그럼 해가 있어요? 그럼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등호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처음에 뭐부터 해? 범위 먼저 잡습니다. 얘보다 오른쪽인데 왼쪽인데 부터 잡습니다. 큰데 작은데를 잡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같아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찾습니다. 됐나요? 그게 1번, 2번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론 A는 넘어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누가 옵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애? 큰 애들인가요? 작은 애잖아요. 네. 아픈 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럼 281번 문제 다시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아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2x가요. 마이너스 4보다 작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죠. x는요. 누구보다? a-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해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1층. 됐죠? 두 번째 2층 그려야 되겠죠? 누구? a-4보다. 그럼 a-4를 한 이쯤에 있다고 볼게요. 등호가 있으니까 7이야 되겠네요. a-4보다 어떤 애들? 크거나 같은 애들. 됐죠? 자, 이렇게 그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a-4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나요? 그럼 첫 번째 a-4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합니다. 괜찮을까? 그 다음 같아도 될까요? 봐야 되겠죠? 이거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어차피 공통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같아도 어차피 해는 없음. 끝. 그래서 A 값의 범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287번입니다. 별거 없어요. 계속. 자, 287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 4개. 됐죠? 자, 정수 x가 4개입니다 라는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네.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써있다? 4개 써있다. 그럼 우린 뭐 하자? 그냥 부등식 해 구하자. 구합니다. 넘어가서 정리할게요. 여기로 가면 3x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7이네요. 그럼 x는요. 3분의 7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음. 됐죠? 두 번째 여기 3x 왼쪽 넘어갑니다. x요. 여기 2a 오른쪽 넘어가면 2a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결론 x의 범위를 우리 수직선에 표현합니다. x는요.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값 이면서 동시에 2a 플러스 6보다는 큰 애가 와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됐음? 하나 더. 안 되죠? 요거죠? 요거죠? 요래야 되겠지. 왜? 그래야 일단 해가 있을 거 아님. 해가 있는데 정수가 몇 개? 4개. 그럼 봐봐.
2a 플러스 6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라는 말에 어쨌든 이 공통된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4개 보여야 돼요. 그럼 여기 3분의 7이 있습니다. 얘보다 조금 작은 정수 누구 있음? 2 있죠?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있겠지? 그럼 다시 잡습니다. 2a 플러스 6은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정수 몇 개? 3개. 됐어요? 됐어요? 문제에서 몇 개? 4개였으면 된다며? 그럼 얘는 아니겠다. 그럼 다시 2a 플러스 6은 어디 있어야 될까? 범위부터 잡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맞나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2a 플러스 6의 범위를 잡습니다. 2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보자. 됐음? 2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럼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죠.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음? 하나, 둘, 셋. 맞아? 왜? 마이너스 1은 구멍 뚫려 있으니까 안 포함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요. 2a 플러스 6이 이번엔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공통된 범위 여기 볼게. 정수 몇 개 있어? 4개. 그럼 2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까? 네, 상관없네요. 됐죠? 그래서 뭐 해라? 사이 범위부터 구해라. 그리고 나서 등호 붙여도 문제에서 말한 대로 해석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안 되면 등호 빼시고 되면 등호 붙이시고. 그럼 결론 양변에 6을 빼면요. 2a는요.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럼 a는요. 마이너스 4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7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등호 어디에 붙는지 잘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끝! 별거 없죠? 연우 괜찮아요? 눈이 간 것 같... 미안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네. 좀 눈 풀린 것 같은데? 자, 넘어갑니다. 292번 해주세요. 이렇게. 일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두 식품 A, B에 들어있는 양을 나타냈고요. 우리는 A와 B를 합쳐서 300g을 섭취할 거고요. 탄수화물은 100 이하로 단백질은 35g 이상 얻고 싶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얘는요. 10g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죠? 네. 그럼 잠깐만. 10g당이니까요. 10g당. 식품 A 한 개가 10g이라고 볼게. 식품 B도 한 개를 10g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A 한 개에 2.3g의 탄수화물과 1g의 단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식품 B 한 개의 탄수화물 4g, 단백질 1.5g. 됐습니까? 다시요. 우리 10g을 그냥 한 개라고 취급할게요. 괜찮을까? 네. 자, 그러면 문제. 합쳐서 300 먹을 거죠? 맞아요? 그럼 합쳐서 몇 개 먹겠다? 30개. 30개. 그럼 일단 내가 먹는 A의 개수를 X개, B를 Y개 먹는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A와 B의 개수를 각각 X와 Y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한 이야기 첫 번째는 이거죠. X랑 Y 더하면 몇 나왔으면 좋겠다? 30. 됐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은 100g 이하로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A 식품을 먹을 때마다 2.3만큼 계속 탄수화물이 쌓이는 거 아니요? 맞아? 근데 몇 개 먹었어? X개 먹었죠? 그럼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2.3X. B는요, Y개 먹었죠? 4Y. 됐음? 둘이 더해서 얼마 이하? 100 이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단백질은 35g 이상이죠. 그러면 x 플러스 1.5y가 35 이상. 괜찮을까?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등식 보이네요. 뭐 하시면 돼요? 풀면 되죠. 괜찮을까요? 입니다. 298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탕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할 건데 6개씩 넣었더니 9개가 남아. 7개씩 넣었더니 6개가 남아. 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거 혹시 그런 문제 본 적 있지, 옛날에? 의자 하나에 5명씩 앉았더니 10명이 못 앉았어. 그래서 7명씩 앉아봐 했더니 어머, 의자 2개가 남아. 이런 표현이죠. 이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 사탕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하는데 6개씩 넣으면 사탕 9개가 남고요. 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탕이 몇 개 있는지 말할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나는 결과적으로 상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했거든? 그럼 편의상 상자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할게. 그래서 상자가 있습니다. 몇 개요? X개요. 됐죠? 이렇게 X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줄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탕수를 말할 수 있음. 왜? 상자가 X개 있는데 거기 6개씩 넣는다며. 그럼 이때 사탕의 수는 6x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야호! 됐죠? 근데요, 또 두 번째 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7개씩 넣잖아? 상자 몇 개 남아? 6개가 남아. 맞아? 그럼 사실 이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 사탕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맞아? 그럼 사탕의 수를 지금 몇 번 줬냐면 정보를 2번 준 거야. 사탕수 첫 번째 줄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 읽으면 사탕수를 또 말할 수 있죠. 이때 봐봐. 7개씩 넣어. 여기에 7개 넣어. 여기도 7개 넣어. 여기도 7개 넣어. 상자에다 7개씩 쭉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7개씩 넣었더니 상자가 몇 개 남았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은 거지. 맞아? 상자 6개 남아버린 거잖아. 잠깐만, 전체 상자 몇 개였는데? X개 있었는데 6개가 남아버렸어요. 라는 그 말은 요 앞에 있는 이 상자 얘까지 썼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여기 6개가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몇 개? X-6개의 상자를 사용했다는 뜻일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상자를 사용한 거지 꽉 찬 건 아니죠. 맞아? 그럼 꽉 찬 건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 꽉 찼다는 말은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 맞아? 그냥 6개의 상자가 새 거임. 그럼 내가 7개씩 쭉 담다가 요 마지막 요 상자에서 한 개만 담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럼 얘까지 쓴 거, 그럼 얘까지 쓴 거 맞으니까 사용 안 한 상자 몇 개요? 6개요. 맞는 말이잖아. 아니면 요 마지막 상자에 7개를 꽉 채울 수도 있죠. 맞아?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줄에서도 뭘 얘기해 준 거다? 사탕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다. 됐음? 그럼 이때 여기까지입니다. 파란색 전까지. 여기 상자 몇 개? X 마이너스 7개죠. 맞아요? 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랑 얘까지 빼서 여기까지만 X 빼기 7개네요. 됐음? 그럼 결론. 우리는 사탕의 수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탕의 수를 얘보다는 클 겁니다. X 빼기 7개의 상자에 7개씩 넣은 거에 플러스 1 하나 더. 됐죠? 이거보단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럼 맥시멈 최대로 가면 7x-7 플러스 7 여기까지. 뭐야?
마지막 저 파란 상자에 7개 꽉 채웠을 때. 굳이 얘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7 곱하기 x-6이요 라고 하면 네, 뭐 맞죠? 같은 뜻이죠. 괜찮을까요? 같은 뜻이잖아요. 전개하면 똑같잖아요. 왜? x 빼기 6개의 상자에 7개 꽉 채웠으니까요. 해서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결론. 상자 수는요. 첫 번째 줄에서 6x 플러스 9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다 뿅 넣어주면 7x 마이너스 48 6x 플러스 9 7x 마이너스 42 됐나요? 부등식 풀어주세요. x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상자는요 몇 개니까 자연수로 표현되겠죠? 정리해서 답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2개 보시고 뒤에 거 2개 보시고 해서 x의 범위 말하면 되겠죠? 답 나오신 분 몇 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 비슷한 문제 꽤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수학여행 갔는데 방 하나에 5명씩 잘라고 했더니 7명이 남고 6명씩 잘라고 했더니 방이 2개가 남네. 이런 표현들 됐죠? 이때 마지막에 요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마지막에 6개가 남아요 라고 하는 거 6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요 앞에 있는 얘가 중요합니다. 됐지? 여기에 꽉 찼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최소 1개부터 최대 7개까지 그 범위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99번입니다. 여기요. 그 농도 구하는 식이나 한번 씁시다. 농도. 소금물의 농도. 소금 더하기 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것은 바로 농도. 몇 퍼센트? 됐죠? 네. 괜찮죠? 네. 하나 더. 이 식을 조금 바꾸면 소금 곱하기 100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양변에 소금을 곱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100을 나눠주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될 거고요. 얘를요 이렇게도 말하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뭐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30%요 라고 하면 소금물이 있는데 그거의 전체 30%가 소금이란 뜻이지. 100분의 30.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요 여기 갑니다. 16%의 소금물 400g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안에는 이미 소금이 얼만큼? 소금이 얼만큼? 64g이 들어있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근데 난 여기다가 소금을 더 넣을 거야. 그래서 몇 퍼센트? 20% 이상, 3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 겁니다. 이때 더 넣는 소금의 양을 X라고 하면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금이랑 소금 합쳐서 400이 있었는데 여기에 X만큼 더 넣을 거야. 그럼 당연히 소금의 양은 원래 64만큼 있었는데 X만큼 더 추가될 거거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농도가 20 이상 30 이하였으면 좋겠어. 인 거죠. 해서 양변에 100 나눠주시고요. 식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답 나오신 분 몇입니까? 70보다 끝이죠?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혹시 이 다음 단계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네. 앞에 둘이, 뒤에 둘이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305번입니다. 이거 어떤 친구가 풀고 있길래? 자, A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말해주세요. 0보다 커요? 몰라요. 0보다 커요? 작아요? 말해주세요. 아까 미리 푸신 분. 왜요? 그럼
그럼 작다고 가정하고 답 안 나와요? 안 했어요? 자, 부등식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무슨 뜻? 절대값 무슨 뜻?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절대값 ax 빼기 4가 b보다 어떻다? 작다. 맞아? 그럼 원점에서부터 ax 빼기 4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더니 b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죠. 맞아? 그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관찰해 본 결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라고 나왔다고. 그럼 이때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해봐. 좀 더 단순화해서 표현해볼게. ax의 절대값이 b보다 작아. 라고 할 거야. 이때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 절대값 a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절대값이 무슨 뜻?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지. 야, 거리가 마삼보다 더 작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b자리에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됐음? 이 범위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말 자체가 안 되는데.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b에는 0보다 어떤 애가 와야? 큰 애가 와야 지금처럼 어떤 해를 갖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야. 받아들임? 그럼 b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a랑 b를 곱한 게 0보다 크대? 그럼 a도 0보다 어떤 애가 와야 돼? 큰 애가 와야 해. 됐습니까? 자, 하나 더 바꿔봅니다.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3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원점에서부터 이 ax라는 애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을 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절대값 ax 빼기 4가 b보다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 ax 빼기 4가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양변에 4를 다 더해줍니다. 양변에 a를 나눠줍니다. 부등호 방향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양수여야 하니까요. 됐죠? 그래서 얘가 누구였다? 마이너스 1. 얘가 누구였다? 5. 됐죠? 연립해서 A, B 값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A는 2, B는 6이 나오네요. 마무리. 됐죠?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 해를 가지니까요. 됐음. 넘어갑니다.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130, 1300. 뭐 해주지? 그래, 14번. 쉬고 싶어요? 네, 30분 뒤에 쉬세요. 1시간 쉬세요, 1시간. 너네 25분 뒤에 1시간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쉬는 시간 1시간. 네. 오늘은 국어 있어요. 네. 안부 전해주시고 고생님한테. 내가 1시간 일찍 끝내드렸으니까. 네. 안부 전해주시고요. 자, 314번입니다. 어떻게 풀죠? 라고 했을 때 앞에 봐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이거 한 번만 보게. 한 번만 해줄게. 이거 7 넘겨. x 플러스 7이 뽕뽕 절대값 3x 플러스 1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때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 x 더하기 7입니다. gx 절대값 3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 너 fx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그래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7인 직선 그림 되겠죠? 이렇게요. y는 fx
괜찮니? 자, 두 번째 gx 그릴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마이너스 3분의 1? 기준으로 x축 위로 싹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먼저 말을 해야 되겠죠? 요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기. 안돼 안돼 왜요? 자, 다시 우리 y는 절대값 3x 플러스 1을 그릴 겁니다. 아, 이거 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하셨어요. 네, 그냥 뭐 하면 돼요? 일단 1차함수 그리세요. 누구를요? 3x 플러스 1 그냥 그리세요. 이렇게. 아이고. 네? 네. 네. 이 그리세요. 이렇게. 됐죠? 얘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누구? 1. 그냥 그리세요. 그 다음 전체 절대값을 씌웠네? 그럼 이때 나오는 y 값들 x가 0, 0일 때는 1, 2일 때는 누구, 3일 때는 누구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은 값 나올 거야. 그래서 똑같은 값 나옵니다.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애들 넣으면 이거 음수죠.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양수로 바꿔서 나오지.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지. 누구 축 이동? x축 대칭 이동. 맞아?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말아 올리면 됩니다. 끝. 됐죠? 하나 더. 얘를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 크게 두 가지죠. 그냥 나올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때. 맞아요? 그냥 나올 때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언제? 0보다 작을 때. 맞아? 이거 X 아니에요. 그냥 하트로 썼어요. 뭐가 오든.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쓰고 0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럼 다시 0보다 0을 기점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눌 거예요. 맞니? 그럼 여기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작으면 양수 음수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빼기 1 크면 양수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굳이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점으로 클 때 그래프 요거 그냥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오른쪽만 남겨놓는 거야. 됐음? 그 다음 마찬가지 기울기 음수고 y좌편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쫙 그리세요. 그 다음 뭐 해줘?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만 남기고 요 오른쪽은 지우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결론 둘 다 보시면 돼. 자, 아무튼 그렸습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fx가 gx보다 어떨 때? 클 때를 보는 거죠. 그럼 fx 그래프 파란색이죠. gx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클 때입니다. fx가 더 클 때는 어디입니까? 얘네들이죠. 얘네들. 얘네들이죠. 여기. 맞아? 여기들이지? 맞니?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둘이 만나는 뭐가 필요해요? 교점 필요하죠? 이 교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랑 이 교점의 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 결론 x는 누구?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애 하고 끝나겠지? 받아들여?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필요했다? 둘이 만나는 교점 필요했다. 그럼 이때 교점을 관찰할 겁니다. 뾰로롱. 요 교점 구하고 싶어요. fx. 뭐였어요 문제에서? x 플러스 7이었네요. 맞니? 그 다음 요 직선 보여요? 이 gx 그래프 직선 보여요? x가 누구?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 직선. 맞니? 그럼 누구랑? 얘랑. 됐어? 얘랑 x 플러스 7이랑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찾으면 베타인 거지? 받아들일까?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할 겁니다. 어떻게? x 플러스 7하고
3x 플러스 1이 같을 때. 됐음? 됐음? 이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근이 바로 뭘 의미한다? 베타를 의미합니다. 받아들여. 그럼 다시요. 여기 만나는 교점 x좌표 필요하죠? 자, fx입니다. 누구였어요? x 더하기 7이었죠? 얘는 누굽니까? gx.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요 식이죠? 됐음?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7하고 마이너스 3x 빼기 1하고 연립해서 근을 구할 겁니다. 그게 누군데요? 알파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나오는 두 근을 관찰하시고 이 두 근을 다음 x값의 범위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수개수 세면 되겠죠? 값을 더하면 되겠죠?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럼 여기를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보자. 결론. 나는 다음 부등식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교점을 찾았습니다. 맞나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교점을 찾고 싶습니다. x 플러스 7하고 절대값 3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교점이 찾고 싶은 거죠. 받아들임? 괜찮을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x 더하기 7하고 3x 더하기 1이 그냥 같을 때 x 더하기 7하고 마이너스 3x 빼기 1이 같을 때 맞나요? 어차피 네가 연립한 식 이 두 식 맞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괜찮나요? 하나 더. 이때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몰라 함수고 나발이고 귀찮아. 그냥 절대값 3x 플러스 1이 나오는 식이 두 가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기점으로 나눠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애가 오면 x 뽕뽕 부호 반대로 바꿔서 그냥 쓰고 계산한 x의 범위 말할래.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요식 바로 보는 거야. x 뿅뿅 3x 플러스 1 빼기 7 이거 그냥 계산해서 x의 범위 말할래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함수의 위치관계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식연산을 바로 때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갖고 얘기해야지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는 게 편할까요? 라고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됐음? 뭘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16번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네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네 보고 싶은 대로 다 보세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절대값 두 개 있죠. 해서 절대값이 하나 있는 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됐지? 그럼 얘도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봅니다. 자, 요거 오른쪽 넘길게요. 절대값 x-2가 작죠? 6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2보다. 됐음?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fx 절대값 x-2 gx 6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2 됐죠? 우리가 찾는 건 뭐야? fx가 gx보다 작을 때를 찾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좌표 평면에 네가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x가 누구일 때? 2일 때 0 나오지. 맞아? 2보다 큰 애 넣으면요. 양수니까 그냥 기울기 1인 직선 쫙 그리면 돼. 받아들일까요? x의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바꾸지. 기울기 뭔데? 마이너스 1인 직선 쭉 그리면 돼. 그럼 2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쫙 그려주시고 2보다 왼쪽에서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쫙 그려주시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얘가 누구? y는 fx. 됐나요? 빨리빨리 와. 자, 두 번째 gx 그릴 겁니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죠. 맞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점으로 양수함수가 판단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참고로 x에다 마이너스 1을 딱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니? 6 나오죠. 맞나요? 그럼 다시요. 얘 마이너스 2 넣으면 몇 나오니? 4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fx의 함수값은 4가 나왔는데 얘는 누가 나왔어? 6이 나옵니다. 이쁜 그림 그려주세요. 받아들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 V자. 맞아?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네. 누구 이동? X축 대칭 이동. 됐음? 그리고 나서 뭐 했어? 6을 더했네. 위로 몇 칸? 6칸. 됐습니까? 하나 더. 기울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6에서 V자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V자. V자. 됐죠?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가 평행. 당연히 얘랑 얘도 평행입니다. 괜찮을까요? 기울기 같으니까요. 됐음?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는 건 gx가 더 클 때였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여기까지죠? 요점부터 요점까지를 관찰하는 거네.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가 누군지 요점의 좌표가 누군지만 찾으면 되겠네. 맞나? 그럼 이때 보세요. 이 점의 좌표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이죠. 맞나요? 두 직선의 교점이죠. 마이너스 2보다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 확실하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fx식이랑 gx식을 연립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x값이 올 겁니다.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음수요. 맞아요?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이렇게 쓸 거야. 됐음? gx 여기도 마찬가지. x 자리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왔을 때 식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올 거예요. 양수예요? 어머,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둘이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 구해야 되겠네요. EX는 누굽니까? X는 몇입니까? 마3입니다. 됐어요? 에이! 됐어요? 네. 두 번째. 나 요 점도 필요한데 이 점을 보겠습니다. 2보다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2보다 클 때 fx 직선과 gx 직선이 만나는 교점입니다. 2보다 클 때 fx식을 말해줄게요. 2보다 큰 애 오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냥 씁니다. gx, x 2보다 큰 애 넣을 거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냥 씁니다. 둘이 같을 때 연립하겠죠? 그럼 2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이건 3이네요. 그럼 결론 x는 어디서부터? 마3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그래프 그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하지만 이렇게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그래프 그리면서 문제 풀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1차니까 그래프 이렇게 신나게 그리고 얘기하겠지만 2차 나오고 막 더 복잡해지고 막 절대값에 절대값도 있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2. 여기는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2일 때 9가 나누세요. 이때 구간 나누실 때 이렇게 표 그리시면서 하는 게 그냥 깔끔하긴 합니다. 하나 더. 수직선처럼 보세요.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쓰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왜?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애? 작은 애 쓰겠음 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2죠? 여기보다 오른쪽이니까 x는 2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 넣겠다는 뜻이야. 그럼 요 사이는요? 당연히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겠죠? 왜 등호를 한쪽 붙이고 한쪽은 안 붙여요? 라고 하면 아까 너도 그렇게 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한쪽만 붙였잖아. 나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음수죠? 음수죠?
부호 반대로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뿅.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으니까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 일단 정리.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오면요. 마이너스 1랑 2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나 넣어볼게요. 0 같은 거 넣어볼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양수. 맞아요? 그럼 음수니까 앞에 건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고요. 뒤에 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때 주의사항 없어집니다. 아니에요. 0x라고 쓰세요. 얘는 누굽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2보다 큽니다. 다 양수죠? 저놈 새끼. 됐죠? 자, 2x가 6보다 작으니까 x는요? 3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정리합니다. 우리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 범위가 답인 거야. 됐죠? 그래서 x는요, 마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 범위에서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이 다 답입니다. 누군데요? 모든 실수요. 누굴 넣어도 2보다 작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범위 자체가 답인 거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 범위에 있는 x 중에 누구? 얘가 답인 거야. 그럼 x는 누구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애겠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답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것도 답이고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은 것도 답입니다. 결론 얘네가 다 답이죠. 됐습니까? 그럼 x의 범위는요. 마3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연산으로 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림이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을 너네가 볼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풀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더. 319번 보시면 이 부분 보일 거예요. 이 부분 보일 겁니다. 이 부분 보일 겁니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보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 얘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의 루트죠. 맞나요? 그럼 제곱 루트 지우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죠. 이거 뭐랑 같아? 절대값 x-2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교재는요. 뒤에 있는 서술형 전까지만 풀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78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